네, 안녕하세요. 린치핀 컴퍼니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 2월 교육생분들 다수를 모시고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1일차 교육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교육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세일즈가 어떤 세일즈고 어떤 게 포인트인지, 보험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과 이 과학적 법칙이 무엇인지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점심시간을 갖고 14년 동안 제가 지키고 있는 우리 설계사 그리고 린치핀인이라면 모두가 지키고 있는 린치핀의 7대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7대 과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약 4시간 정도의 교육을 오늘 직접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세일즈, 금융 세일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네. 물 고마워요. 자, 금융 세일즈라는 일을 하는데 단순히 보험만 판매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ETF를 추천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IRP라든가 뭐 은행 예적금에 대한 비교라든가 뭐 심지어 우리 인카는 자회사가 또 대출 모집 법인이 있기 때문에 대출 파트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어떤 보험 설계사의 제한된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비욘드 인슈어런스예요. 모든 걸 다 우리가 토탈 솔루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의 역할로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인슈어런스잖아요. 보험이잖아요. 보험.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이 뭐예요? 보장할 보에 위험할 험. 그렇죠.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이 보험이라는 두 글자예요. 근데 약간 대한민국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때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가요? 필드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좀 어때요? 마냥 좋지만은 않고 그게 꼭 필요해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한데 10명을 상담해 보면 한 3분 정도는 보험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나머지 7분은 한 70% 정도는 필요한 건 알겠는데 뭔가 좀 단순 소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병 걸리면 죽겠습니다 뭐 이런 막무가내인 분들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분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아주 좋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니즈환기를 하고 싫어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 설계사의 역할인 거죠. 그쵸? 아무튼 우리가 다루는 건 이 보장할 보에 위험한 험, 즉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라는 상품인데 금융 3사가 있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있는데 보험사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원래 보험이라는 게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대항해 시대는 모험의 시대죠. 모험을 하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장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되게 멋있는 문구를 발견했는데 보험은 모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또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험 아닌가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 중에 미래의 일을 지금 다 알고 있는 분 계세요? 10년 뒤에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5년 뒤에 어떤 사고가 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하면서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그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인생이라는 거는 모험일 수 있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고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도 모험이니까 결국엔 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화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보험이라는 게 인생에서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대항해 시대 얘기라든가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인생도 결국 모험이지 않냐. 당신이 10살일 때 20살 때 뭐 할 수 있는지 뭐 하고 있을지 알고 있었냐. 모른다. 그때그때 우리가 맞춰서 인생이란 모험을 하는 건데 모험이라는 건 당연히 리스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똑같은 보험이어도 조금 색다르게 들리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야 실제 고객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보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린치핀에서 교육을 들으시면서 다 갖춰 나가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지금 화법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객 앞에서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위험이라는 게 뭐가 있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다 몇 살이었어요?
자, 일단 늙음이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늙음. 그쵸? 그럼 늙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늙고 죽어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 많이 아파요? 늙었을 때 많이 아파요? 왜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니까, 노후화가 되니까 기계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컴퓨터도, 뭐 심지어는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떨까요? 망가지죠. 그렇죠. 왜? 안 좋은 식습관이라던가 뭐 운동 부족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근데 이런 걸 잘해도 그냥 신체가 노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죽게 되죠. 또 아프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아파봤다, 감기라도 한번 걸려봤다, 다 감기는 걸려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아파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갑상선암이라든가 뭐 혈관질환이라던가 뭐 다쳐서 사고가 나서 수술을 했다거나 늘상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준영님을 제가 고객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실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대답을 해보세요. 준영님 혹시 보험 좋아하세요? 아니요. 보험 안 좋아하세요? 근데 왜 갖고 계세요? 아니, 안 좋으면 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커피를 못 마시면은, 커피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생기면 커피를 안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싫은데도 가지고 있어요? 다들 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제가 어디 아플지 모르니까 혹시나.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싫어도 필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왕 가지고 있는 거면 남들보다 좀 비싸고 뒤처지고 보장 범위도 적고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 있고 가심비 있고 같은 가격이면은 더 많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을 이왕 하나 가질 거면 갖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우리 준영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보장 자산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잘 준비한 보장 자산이라고 지금 스스로 이유를, 근거를 대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15만 원. 15만 원이면 보통 20년 내실 건데 15만 원씩 20년이면 3,600만 원을 내고 내가 상품을 가입했는데 내가 가입한 내 돈 내는 내 상품을 왜 저한테 설명을 못 하세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필요한 순간에 이걸 써야 될 텐데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김민준 대표 전문가를 만나서 그래도 내가 3,600만 원어치의 돈값을 하는 상품을 가입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모험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계속 한 게 뭐예요? 계속 물음표를 던졌죠. 계속 질문을 던지죠. 상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거냐면 혼자서 막 지식을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고객한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대답을 누가 하게 만들어요? 고객이 직접 하게 만들어요. 설계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설계사가 직접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고객은 반발 반응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하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1분 전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30초 뒤에 아유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이끌어내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실전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냐, 얼만큼 설계안을 잘 짰냐가 아니라 고객이랑 얼만큼 질문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게 늙어서 죽는 거, 아픈 거,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 파트가 있고 또 저축이 있잖아요. 사람이면 100년 전에 태어났든 100년 후든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으면 늙음, 죽음, 질병과 사고, 연금, 저축, 이 5가지, 우리가 다루는 이 5가지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증명해드렸죠. 싫은데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수적인 상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있어야 고객 앞에서 자신감 있게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클로징은 제안하는 게 클로징입니다. 제가 이따가 프로세스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금융 세일즈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보통 메인으로 판매를 하고요. 이 보험이라는 거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상품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 5가지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이 연금보험 제도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도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지만 다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판매하는 이 보험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세일즈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세일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깨우치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 정말 10년을 앞당길 수 있고 10억을 벌 수 있는 이 방법입니다. 세일즈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물건을 판매하는 유형의 세일즈가 있어요. 이거는 실체가 있는 물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그렇죠. 내가 가전제품, 내가 만질 수 있고 지금 바로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형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유형의 세일즈예요. 부동산, 전자기기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자, 무형의 세일즈, 이거는 형체가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이 보험이라는 세일즈는 유형의 세일즈일까요? 무형의 세일즈일까요? 뭐라고요? 무형의 세일즈.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네, 과연 맞을까요? 확신을 가지세요. 무형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 증서가 있고 맞아요. 네. 그 예시표도 있고. 좋아요. 그렇죠. 약간만 복잡하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틀린 대답은 없어요. 보험이라는 건 원래 정답이 없거든요. 자, 무형으로 시작해서 유형으로 끝나는 세일즈예요. 우리 보험이라는 상품이 무형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형으로 끝납니다. 왜? 고객이 가입을 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유형의 자산인 진단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형으로 시작하는데 끝나는 건 유형으로 끝나요. 결국엔 실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형으로 시작되는 건 맞아요. 무형의 상품을 설득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입 이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3,600만 원짜리 상품을 가입했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로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고객을 설득하고 가입을 시켜야 결국에는 고객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형으로 접근하는 세일즈와 유형으로 접근하는 세일즈의 좀 차이를 말씀을 드릴 건데 되게 쉬워요. 유형으로 접근하는 세일즈가 어떤 게 있죠? 자동차 혹은 전자기기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유형의 세일즈는 판매하는 물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판매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자, 물건이 중요할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할까? 물건이 더 중요해요. 물건이 훨씬 중요해요. 물건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사러 갔어요. 근데 내가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그 판매하는 전자기기 영업사원이 당신은 냉장고 필요 없고 TV 사야 돼요. 근데 말을 되게 잘해. 그런다고 TV를 사냐고요? 안 사요. 사람보다 물건이 1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아무리 이미지가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구리면 판매가 안 돼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일즈라고 칠게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는 공인중개사여도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되게 좋고 싸면 팔려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서울대 나온 공인중개사여도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다 별로야. 그러면 개인의 이미지나 능력과는 별개로 물건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게 뭐예요? 타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물건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내 스스로가 제일 쉬워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누군가를 다이어트 시켜줄 수 있어요? 그건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쉬운 건 나 스스로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라는 말이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은 바꾸지 못해요. 나 스스로는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유형의 세일즈가 어려운 이유가 내 스스로 바뀌어도 외부 환경이나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안 좋아서 내가 바뀌는 게 의미가 퇴색돼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지. 근데 이제 무형의 세일즈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어때요? 사실상 상품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사람을 믿고 가입하는 경향이 훨씬 세요. 자, 여러분들이 GA 설계사예요. 모든 회사, 모든 상품을 다 다루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원소사에 있다고 쳐볼게요. 저 영업 잘할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밖에 못 다루는데도 영업을 잘할 거야. 왜? 무형의 세일즈로 접근을 하는 판매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물건이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요? 유형의 세일즈는 사람보다 물건이 10배 더 중요한데 무형의 세일즈는 물건보다 사람이 10배 더 중요한 세일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쉬운 거야. 왜? 여러분들만 지식을 갖추고 좋은 화법을 갖추고 좋은 자료를 갖추고 잘 배워서 좋은 이미지, 전문가의 이미지, 신뢰의 이미지로 고객을 만나서 잘 설득하면 상품이 다소 별로여도
충분히 설득력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원수사를 다 다룰 수 있는 GA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품도 당연히 아주 좋게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즉 상품도 좋고 사람도 좋으면 여러분들은 일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유형의 세일즈는 사람보다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형의 세일즈는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세일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공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큼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와 말투, 화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연마하는 게 진짜 압도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론데 막 투트랙 설계하고 트리플 설계해가지고 진짜 막 보험료 되게 낮춰주고 보장 늘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별로야. 그럼 가입을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근데 내가 좀 상품이 살짝 좀 비싼 거여도 너무 이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이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호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고 가입을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핵심 포인트를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상품 공부하고 막 설계 열심히 막 10시간씩 하는데 왜 나는 계약이 안 나올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화법을 딱 들어보면은 일단 전문가의 느낌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옷차림새도 전문가의 느낌이 아니라 뭐 그냥 진짜 동네 마실 나온 사람의 그 느낌으로 상담을 하거나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전문가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지 않거나 그냥 내가 꺼내고 싶은 당장 보험이라는 걸 팔고 싶으니까 만나자마자 바로 보험 얘기를 꺼내서 상대방에게 거대한 부담을 준다던가 이제 이렇게 잘못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전문가 그리고 신뢰가는 이미지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일의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옷차림, 이미지, 심지어는 피부관리, 헤어관리 향기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세일즈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중요도를 좀 따져보면 상품을 많이 하는 사람이랑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저는 무조건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을 선택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는 명함에도 향수를 뿌린 다음에 줘요.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두 번째 또 설명드릴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막 설계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한 6개월만 지나잖아요. 그 고민 아무도 안 해요. 왜? 이미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선. 다 알려주고요. 담보나 이런 것들 다 뭐가 뭔지 익숙해지고 설계 매니저 다 활용해보고 이러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짜는데 3시간 걸리면 1년 뒤에는 1시간이면 짜요. 익숙해지니까 쉽게 되니까 그게 경험이 가지는 이 임팩트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상위 0.1%의 전문가로 가시려면 속도보다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업무 적응이 끝나고 업무하는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는 갖추기가 어려워요. 이 일을 린치핀에서 처음 배울 때부터 디테일을 염두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일즈라는 게 어떤 거냐면 100%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을 만난다고 100% 계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물론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100%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면 세일즈는 어떤 일이냐? 계약을 받을 확률, 고객한테 내가 신뢰를 줄 확률을 계속 1%, 0.1%, 0.5%, 0.4%, 3%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일이에요. 즉, 명함에 향수 뿌리고 준다고 해서 계약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해요, 그걸? 내가 고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확률을 1% 올려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0%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내가 화법을 갖추면 5%가 늘어나, 자료를 갖추면 또 5%가 늘어나, 명함에 향수를 뿌리면 0.1%가 늘어나, 내가 이미지를 잘 갖추고 멋진 복장으로 상담을 하면 또 5%가 늘어나, 이런 식으로 1%, 5%, 3%, 2%, 0.4% 이렇게 내가 확률 퍼센테이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안 해요? 사람들이. 물론 못 배워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대다수가 그렇죠. 근데 배워도 여러분들 안 할 수 있어요. 왜 안 할까? 귀찮아서. 더 나아가면 뭔지 알아요? 당장 이걸 한다고 결과값이 확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세일즈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세일즈는 확률 올리기 게임이에요. 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 전문가님이 계약 확률이 20%야. 근데 이 사람이 안 하는 두 가지를 내가 해요. 명함에 향수 뿌리는 거랑 가입한 다음에 아침마다 신문 보내주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20%, 25%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퍼팅 있죠. 골프 퍼팅. 30% 확률과 33%, 즉 고작 3% 차이인데 우승 확률이 33% 치는 사람들의 우승 확률이 87%가 나와요. 즉 3%의 차이가 나는 내 경쟁자를 내가 이길 확률이 10%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씩 확률을 올리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 거야.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고객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꿀스틱이나 과자 선물 세트를 왜 준비를 해드려요?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어치씩. 그거 가지고 가서 고객한테 처음 상담할 때 선물이라도 주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지잖아요. 저기다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상담할 때. 그게 우리의 또 복지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1%씩 올려야 0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률이 한 30%만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월급 1,000만 원씩 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30% 정도면 10명 만나서 3명 계약한다라는 확률이잖아요. 정말 그러면 영업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더 잘하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10명 만나면 그 사람이 보험이 있든 없든 한 8명은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값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5%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30%까지 올릴 수 있을지 그 답을 알려드리는 교육이에요. 화법을 갖추고 자료를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명함에 향수 뿌리고 멘트 하나까지 다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님 고객 만났을 때 본인을 뭐라고 소개해요? 안녕하세요. 김수 팀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게 세일즈예요. 그쵸?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 그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방금 멘트가 뭐가 문제냐면 팀장이라는 표현이 문제예요. 팀장이라는 표현은요. 회사 내에서는 쓰기에 좋죠. 당연히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근데 고객한테는 더 좋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를 고객 앞에서 팀장이라고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나? 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고객은 전문가를 원해요. 팀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고객이 보장 분석을 받으려고 나왔어. 그럼 저는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 반갑습니다. 김민준 보장 분석 수석 전문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김민준 팀장입니다가 아니에요. 강수훈 수석 전문가입니다. 보장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이 예를 들어서 숨은보험금을 찾으려고 나왔어. 그러면 숨은보험금 찾기 수석 전문가 김지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멘트, 즉 나를 표현하는 걸 팀장에서 전문가로 바꾼다고 계약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확률이 올라가요. 몇 프로? 0.1%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추어랑 프로의 차이예요. 스티븐 잡스가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애플 컴퓨터의 내부 인테리어를 수백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결국 디테일이란 소리예요.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 디테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우리 준영님 DB 고객 만났어요. DB 고객 이름이 김민준이야. 뭐라고 부를 거예요? 김민준 선생님. 선생님?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문제야. 보통은 뭐라 그래요? 고객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고객이야 지금? 이런 것도 디테일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신입과정인데 왜 이런 디테일까지 말씀을 드리냐? 속도가 빨라지면 이걸 못 고쳐요. 신입 때부터 완전히 잡고 가야 돼요. 이 디테일을. 여러분들 일을 진짜 잘하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일을 해야 돼요. 뭐 그것만 해도 강의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객은 아직 내 고객이 아니에요. 근데 고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부담은 둘째치고 자기가 갑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설득이라는 거는 더 뛰어난 사람이 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어야
야, 나 믿고 따라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객보다 내가 밑에 있는데 저 믿고 따라오세요가 되겠어요? 보험 설득이라는 거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은 나보다 뛰어나고 많이 알고 잘난 사람한테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세일즈 경력도 없어. 세일즈도 못했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귀한 시간 내서 제 강의 왜 듣고 있어요? 세일즈를 잘하고 오래 했고 회사의 대표고 좋은 걸 알려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고객도. 똑같은 거예요. 고객님, 고객이 됐을 때는 고객님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클라이언트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의뢰를 한 사람이잖아요. 지수 클라이언트님, 덕한 클라이언트님, 준영 클라이언트님, 수은 클라이언트님, 아무개 클라이언트님. 근데 이 클라이언트라는 발음이 또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뭐뭐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시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까지는 좋죠. 예, 아버님, 어머님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명함에 향수 뿌리는 거, 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팀장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 그것도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전문가라고 부르는 거, 고객을 부를 때 그냥 고객님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님, 뭐뭐님이라고 명칭으로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거지만 바꿀 수 있어야 이 사람으로 하는 세일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이거는 뭐 뒤쪽에 또 나오지만,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좋은 모습으로 나가셔야 돼요.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왜 그러냐? 고객은 여러분들이 별로잖아요? 그럼 2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절대 안 만나줘요. 여러분들은 늘 생방송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렇게 회사에서 교육받고 이런 거는 다 리허설이에요. 얼마든지 틀리고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을 실제로 만났을 땐 완전히 생방송 한 번의 기회예요.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살리면 여러분들은 수천만 원의 가치를 얻는 거고. 왜냐? 고객은 그 사람이 가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소개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고객 뒤에는 약 200명의 지인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잘 관리하면 20명, 30명 소개받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한테 되게 진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충 해도 2시간, 제대로 해도 2시간인데 왜 대충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미지 잘 꾸미셔야 되고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구나의 느낌이 나야 돼요. 이게 나이랑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들은 스스로를 꾸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연예인 같은 직업이에요. 고객을 만났을 때 와 진짜 이 사람은 깔끔하게 자기 관리가 되어 있네. 이 느낌을 딱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난이도가 그냥 엄청 하드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한다? 쉽게 갈 거를 어렵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본인 스스로를 잘 꾸미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객을 만나는 일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라는 게 왜?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네. 이게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쉬운 거야. 물건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물론 우리는 좋은 물건 취급하지만 사람, 즉 나 스스로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명심하고 이 보험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화법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해도요, 여러분들이 호감 가는 이미지잖아? 그러면 설득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장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호감을 줄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덕하님은 뭐 전문가적인 스마트한 이미지로 호감을 준다라면 뭐 우리 지수님은 뭔가 좀 다른 이미지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친근한 이웃 사촌의 이미지로 호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준영님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형, 뭐 오빠, 뭐 이런 걸로 호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 수호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엄청난 전문가적인 스킬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전문가다로 또 호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람마다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공통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교집합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확신, 늘 그게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고객 앞에서 쭈구리처럼 일하지 마세요. 고객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이렇게 실전 교육을 들은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즉 무조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객은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확신 갖고 우리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이렇게 우리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형의 셀즈에서 유형의 셀즈로 끝나는 우리 이 일, 처음 접근할 때는 무형의 셀즈이기 때문에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게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정말 우리 일은 나 자신만 잘하면 외부 환경에 필요 없이, 물론 좋은 조직, 좋은 회사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 개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지금부터 챙겨야 된다. 명칭, 지칭, 명함에 향수 뿌리는 거, 자기소개하는 거, 자료 준비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안 좋은 말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리를 떤다거나 펜을 굴린다던가 뭐 손톱을 물어 뜯는다거나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고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고치냐? 여러분들이 화법하는 걸, 연습하는 걸 실제로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이것만큼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다 스스로에 쪼가 있을 거야. 뭐 말하면서 계속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다리 떠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영업을 잘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도 다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강조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습관 있죠. 언어 습관,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하시면 정말 사람이 느껴요, 그걸. 당연히 우리 일은 거절 많이 당할 수 있는 일이고 힘들 수 있는 일이 맞아요. 그걸 인정을 하고, 이거는 숨 쉬듯이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인드를 똘똘 뭉치게 해야 돼요. 이게 고객한테도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 일을 잘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건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꾸미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막 이쁘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바라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정말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 전문가답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복장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풀정장을 갖추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세 벌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집에 정장만 뭐 한 40벌 있거든요. 근데 입는 것만 보통 입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내 친구 만나러 갈 때 입는 편안한 옷으로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정돈된 스타일로 가셔야 된다. 그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덕화님 복장 한번 보세요. 지금 딱 봤을 때 전문가야 아니야? 전문가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질문은 잠깐만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우리 일의 이제 근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일단 절대 평생 잊지 않아야 되는 거, 그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 일은 물건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전문가적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고, 이것만 갖추면 내가 부족한 많은 것들이 커버가 된다. 아시겠죠? 네. 자, 좋습니다.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